안녕하세요. 심드림의 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체험 프로그램 개발할 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네트워크 하는 방법도 좀 찾으시고 그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나 그 일의 방향을 막 이렇게 넓히는 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 너무 많으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프로그램, 전국 어디 내놔도 조금 괜찮은 프로그램,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체험 프로그램 교환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도 교육농장을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그닥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교환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농장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어제 2시에 우리 고창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다 모시고 고창에 있는 그 진로체험 농장들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하는 고창의 농가들도 교과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제가 느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체험학습은 연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농장주들이 계속 많이 어필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대표님들도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딱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는 그 고객이 꼭 다시 재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그런 거에 여지를 남길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님들께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대표님들 중에서 저희 신드림에 다녀가신 분들이 이거 많이 갖고 계세요. 이거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과정이고, 이거는 3, 4학년, 이거는 5, 6학년, 이거는 중학교 농업진로직업 과정 중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교육부에 가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이거 2015년 개정된 그런 교과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기술 과정,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PPT를 아예 인쇄했어요.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진로교육을 할 때 이렇게 아예 PPT를 다 만들어요. 이게 지금 농업은 생명직업이라는 그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지금 컷이 한 40장이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이에요. 생물과 환경이라는 교육 PPT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교환을 작성하고 PPT를 만들고 PPT에 맞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교구를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하는 거죠. 시연을 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환을 작성하면 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이 되게 번거로워요. 교환을 작성하려면 애들이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 해놓으면 쭉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리해서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저는 요 근래에 애들 교환 체험학습 교환 만들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농업에 있어서 표현하는 것들을 애들 교과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럼 애들 수업할 때 애들이 아는 단어를 내가 못 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정도는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다시 알게 됐어요. 대표님들도 한 번은 이런 지금 제가 교육부에서 다운받은 이런 2015년 개정 교과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연락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메일로 받아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기초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 학습에 있어서 교환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체험 학습 진행할 때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요. 체험을 많이 진행하는데 뒤에서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거는 선생님이 저를 인정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할 수 있게 얘기하고 애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희 이거 배웠어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바로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 같이 여기 이 체험농장에 체험 퀄리티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도 저는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여기 보면 교육의 퀄리티도 높이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의 목적들,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 정확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학습 목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환을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낭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교환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환을 더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오기로 예약이 돼 있으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준비가 돼요. 그리고 당일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가고 나면 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아이들한테 맞는 체험학습을 제공을 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교환을 쓰고 내가 애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게 명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가고 나면 뿌듯해지고 아이들 이름까지도 다 외우고 있어요. 대표님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를 메모장으로 막 써요.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제가 그 입에 딱 이렇게 붙지 않는 단어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면 전 여기다가 체험학습 할 때 메모해놓고 그걸 보면서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포스트잇에라도 메모해놓고 옆에 테이블에 살짝 붙여놓고도 진행을 하곤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매뉴얼적인 이런 거 체험 프로그램 명도 좀 재밌게 이렇게 지금 저희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시로 교과 연계 그 체험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두부콩으로 배우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 교과 연계 쪽이고요. 시생활 교육 쪽으로는 환경을 살리는 분리배출 그리고 진로직업 중학교 아이들 수업으로는 세계의 농업과 한국의 농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체험 프로그램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3개에서 5개 정도. 저거는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한 5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교구는 교사가 테스트해보고 안전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중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특이사항들 학교 선생님하고 체험 프로그램 이야기에 대한 상담을 하셨다고 하면 그 학교가 예를 들면 소학교면 전체 학생이 다 올 수도 있어요. 네, 유치원생까지도 다 올 수도 있고 거기에 장애 아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약을 할 때 상담을 다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교환 전체를 작성해서 딱 보면은 한 페이지로 딱 보면은 이 오늘 하는 체험학습이 어떤 학습 목표로 어떤 도구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실습은 어떤 방향으로 하게끔 딱 눈에 보이게 교환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작성이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연을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시연도 안 해보고 막바로 예약을 받아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90%는 사고가 나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연령대별로 또 달라요.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내가 신드림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복분자 양갱 만드는 거를 2시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를 줘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정도를 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선생님이 우리 농장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단계를 미리 밟아놓던가, 사전에 어느 단계까지 체험 단계를 밟아놓을 수도 있고, 예, 미리.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 체험 프로그램이 2시간인지 2시간 30분인지 정확히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고창에 있는 학교가 온다라고 하면 학교에 스쿨버스가 없어요, 소학교들은. 그러면 스쿨버스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배정받아서 아이들이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반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2시간 반에 정확히 끝내야 돼요. 그래야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스쿨버스가 신들림에 와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고, 다시 그 스쿨버스는 아이들 학교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꼭 그 체험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번 사고 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쌀을 가지고 식물의 한 사리를 교육을 했었는데, 결과물이 떡케이크였어요. 떡가루로 떡케이크를 만드는 건데 시간 안에 떡케이크가 다 쪄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못 가지고 가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학교가 우리 고창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가고 나서 그 떡케이크를 다시 쪄가지고 학교에 배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행히 그 학교가 고창에 있는 학교였으니 다행이지, 그 학교가 뭐 김제나 정읍이나 뭐 군산이나 막 충청도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연을 3번 정도는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연을 하실 때는 이쪽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체험 지도사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체험 지도사분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도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연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건 한두 번이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안 하실 농장주분들은 체험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농장주가 이렇게 여러 농장주들이 모여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농장에 1년에 손님이 몇 분 오십니까? 그랬더니 2,500명 정도가 온대요. 제가 그래서 그럼 농장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 되게 못됐죠. 대표님들 지금 2,500 나누기 한 300일 해보세요. 하루에 몇 명 꼴이 오는지. 그렇게 해서는 체험농장 유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일주일에 단체가 3팀 정도는 와야 체험농장으로서 돈을 벌어요. 제가 13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려면 홍보해야죠. 먼저 해야 되는 홍보가 뭐냐면 자녀분들이 계신 학교, 거기 가서 체험 담당 선생님한테 어필해야죠.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에 연계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이번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번 와주시면 어떻겠냐. 상반기는 이런 체험을 하고 하반기는 이런 체험을 하니 한번 방문해 해달라고 하셔야죠. 그 선생님이 다른 학년 선생님한테도 다시 이 농장 프로그램 좋다고 말을 해줄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또 다른 학교에 전근을 가면 그 학교 그 농장 프로그램 좋다고 다시 말해줄 수도 있고, 한 명의 선생님이 몇 명의 체험 계획을 이렇게 몰아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신드림이 단 한 명의 학생도 체험학습을 진행하거든요. 그 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학부모도 따라올 수도 있고 당연히 선생님을 같이 오죠. 그 한 명의 선생님이 그 한 명의 학생이 앞으로 신드림에 몇백 명의 손님을 연결해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학습 도구를 항상 저희는 비치해 두고 있어요. 대표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도 써보세요. 제안서 안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안서 쓰는 법에 대해서 다음에 또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교환을 작성하는 예시예요. 이렇게 식생활교육 체험 프로그램 해갖고 내 몸에 착한 채소 오감 체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식생활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식생활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제 제가 고창교육청 갔을 때 그 식생활교육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식생활교육 우수 체험공간이기도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이미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한 학교 전체가 다 왔어요. 5, 6학년, 저기 3, 4학년, 1, 2학년, 유치원, 장애 아동들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쌤하고 예약할 때는 항상 제가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보면 여기 유치원생이 5명 있죠. 초등학교에서 전체 다가 온다라고 하면 학교와 유치원은 서류가 달라야 돼요. 견적서를 쓸 때 학교 서류하고 유치원 서류를 달리해 주셔야 되고 결제로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교사가, 체험 지도사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정리해 놓고 필기 도구들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애들이 55명 정도가 제가 됐던 것 같아요. 55명이네요. 55명인데 학년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교사가 2명 있고, 이분들은 보조교사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계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교시가 1교시가 40분이에요. 40분으로 잡고 내 몸에 착한 채소 오감 체험해서 학습 목표는 이렇게, 제가 지금 학습 목표를 5개 잡았네요. 5개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 1교시에 필요한 도구들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놨어요. 명찰 꼭 달게. 명찰은 위치가 여기입니다. 애들이 와서 명찰에 이름을 써서 달고 멀리서도 체험 지도사가 그 친구의 이름이 다 보이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김제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아이들 진로 수업을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친구들이 왔을 때 한 28명 정도하고 제가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랬는데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수업을 했어요. 애들이 보면 자세도 바르지 않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계속 독려하고 이름 불러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수업하고, 그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 그 다음날 제가 아이들 이름을 28명에서 25명까지 오후 3시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았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애들 명찰 달아주는 거고 수업 내내 애들 이름 불러주는 거였어요. 저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대표님들도 꼭 명찰을 사다가 아이들이 집게로 이렇게 찝을 수 있게, 우리가 교육받을 때 하는 긴 끈으로 된 명찰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할 때는 시간이 여유롭게 잡으셔서 이렇게 토론식 수업을 하면 친구들한테 학습 목표를 보고 학습 목표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해서 우리가 세운 가설이 타당한지 아닌지도 점검하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운 가설이기 때문에 그 가설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수업에 더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한번 그것도 고려해보세요. 자, 그 1교시를 도입부터 정의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입이 있으면 도입에서는 인사하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꼭 주의를 주셔야 돼요. 안전사고는 2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장에 와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주의를 줘야 되겠죠.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명찰하는 거 여기 또 있네요. 명찰 꼭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개해서 맨 위에 여기에 그 점이 있죠. 이 점이 지금 뭐냐면 아까 앞페이지에 잠깐 돌아갈까요? 앞페이지에 보면 여기 점이 있고 채소, 모양, 색깔로 이름과 가정을 알고 수학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가 있어요. 이 학습 목표가 여기 전개 맨 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론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정리에다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해야 될 건 채소를 직접 키워본 학생이 있는지 질문한다. 채소를 편식하는 학생이 있는지 질문한다. 채소 종류를 설명을 한다. PPT로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해오게 한다. 요 위에 두 개는 질문이고 여기는 PPT로 하는 건 설명이고 여기 맨 밑에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게 하는 거는 설명이에요. 내가 세운 학습 목표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달하게 할 것인가를 방법적인 것들을 여기다 써서 체험 프로그램을 아니면 이론 수업들을 토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1교시 정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했었거든요. 1교시 마무리할 때 여기 학습 목표 중에 하나 중요한 거를 딱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다시 얘기하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계속 토론식 수업들을 진행하게 만들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채소가 자라는 데 필요한 흙, 물, 빛, 영양소 등의 역할을 알고 채소의 한사리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지하고 포스트잇, 매직을 주고 채소가 자라는데 흙과 물과 빛과 영양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배운 아이들이니까 정리하게 합니다. 먼저 개별 색이 다른 포스트잇을 모둠의 친구 하나하나한테 주고 그리고 그 모둠에 있는 친구들이 각자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전지에 붙이고 그 전지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듯 정리를 해서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해요. 발표할 때는 모둠이 한 아이만 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모둠의 전 친구들 그 모둠이 4명이든 5명이든 다 나오게 해서 같이 그 친구들이 토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대표님들도 이 방법 써보세요. 이 방법은 저희 신드림에서 이미 쓰고 있었는데 김제교육청의 한 장학사님이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8년도에 농업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워크숍에 그 장학사님이 오셨었어요. 장학사님이 그런 토론식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전부터 그런 수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애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는 그렇게 발표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수업에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줘요. 그리고 발표를 하면 아이들이 문장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체험 지도사가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 발표한 내용들을 잘 메모하고 청취했다가 이 모둠이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 토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표님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쓰는 거는 여기에 맞게 하시고 어차피 그거에 맞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환에 맞게 아니면 PPT에 맞게. 교환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PPT가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교환을 먼저 썼었는데 지금은 PPT를 먼저 쓰고 교환을 나중에 써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대표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 썼던 거고요. 저도 체험농장 2008년도에 교육농장 사업 지원받아서 맨 처음에 이게 아이들한테 서서 체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떨리고 식은땀이 막 나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체험학습 지도사로서 앞에 나와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프로그램에 자신감이 생기면 당당해져요. 그리고 내 프로그램에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가서 어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고창에 있는 기관에 어느 기관에 가서도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나요? 제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해져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는 2008년도에 저희 아들, 저희 딸, 저희 신랑
앉게 하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PPT 켜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 연습했어요. 체험하는 거. 맨 처음 시작하는 농장주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워크북은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현란하게 쓰진 않아요. 워크북은 간단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는 채소 오감 체험했을 때 이렇게 뿌리 채소, 무, 당근, 감자, 연근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이렇게 저기 오감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 한 친구가 기록하고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기 뿌리 채소라고 하면 뿌리 채소도 무도 먹어보고 당근도 먹어보고 감자도 먹어보고 연근도 먹어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했었어요. 근데 채소 오감 체험 이걸 딱 할 때 제가 가장 뿌듯했던 게 언제냐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 먼저 오고 저기 저학년이 다음 주에 왔어요. 근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교감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아이들하고 체험학습을 다닌 것 중에 최고라고 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체험장 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체험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식생활 교육으로 제가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채소라는 거를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뭐 당근이나 오이 정도 먹었을까요? 보통 엄마나 아빠가 요리한 것들을 되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채소의 맛이라는 거는 별로 느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했던 게 뭐냐면 뿌리채소, 잎채소, 줄기채소, 열매채소를 이렇게 직접 텃밭에 심어서 애들이 수확해 와서 그것을 맛보고 오감으로 표현하고 다시 그것의 씨앗을 화분에 심어가고 다시 그 수확한 채소를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장선생,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들하고 많은 체험학습을 다녀봤지만 오늘 체험학습 최고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조금 이 체험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체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심드림이 하니까 우리는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심드림보다 더 심도 있게, 더 아이들하고 재밌게, 더 많은 채소를 그렇게 기획할 수 있죠.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 채소 갖고 연극도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전지 크게 깔아놓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우리가 먹은 채소가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과정도 표현할 수 있고 교육의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주제는 똑같아도 돼요. 채소도 똑같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블루베리 관련해서 진행하는 하는 거였고요. 의외로 요즘 아이들은 밥을 안 먹고 학교 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보니까. 자, 여기까지 교환 작성에 대한 내용은 끝났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신 분은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심리림 다녀가셔서 이렇게 USB에 담아가신 분들은 보시면서 그 툴로 하시고 새롭게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기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